네, 오늘도 김종효 이사와 함께 시장의 흐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국내 증시 점검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이번 주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장 일단은 빨간불 양시장 2% 오름권역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답변 보시죠. 선물 미결제 축소를 주목하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지금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주도한 부분이 있지만 네. 선물 매도도 동반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선물 매도만 나온 게 아니라 미결제 확정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한 3만 계약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이 미결제 확정이 다시 급격하게 3만 계약 정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해서 큰 수익을 냈던 고점에서 지금 한 50포인트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냈던 포지션들이 대거 지금 청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포인트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엔달러, 일본 증시. 근데 엔달러가 돌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도 빠르게 상승 반전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폭이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하락을 이끌었던 급한 그런 요소들은 일정 부분 소화가 됐으니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엔달러가 다시 올라가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미결제를 줄여놨으니까 다시 늘려야죠. 그러면 늘어나는 방향이 윗방향인지 다시 아랫방향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게 내일 있을 옵션 만기와도 또 일치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는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면 아마도 내일부터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신규 포지션 구축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신규 포지션의 구축, 특히 미결제가 늘어나는 방향이 어느 쪽 포지션이냐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이 선물 미결제 약정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내용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업종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이 정말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바이오를 꼽아주셨네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바이오다. 지금 시간 삼성전자 한 4% 상승폭을 좀 많이 확대했는데 바이오가 그 이상이에요. 네. 근데 되게 테마가 많잖아요. 지금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앞두고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아직 저희가 진입할 룸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바이오가 좋다는 얘기로 뭐 곡해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바이오가 지금 시장 대비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네.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그제 어저께 이틀간 코스닥에서 무려 1조를 샀고요. 기관도 코스닥에서 꽤 현물 매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종목군들 내에서는 뭐 굉장히 놀랍게도 뭐 그동안 별로 주가가 좋지 않은 2차전지 소지주라든지 바이오 종목군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급으로 올랐던 뭐 기대감으로 올랐던 실적으로 올랐던 상관없이 바이오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염으로 올랐거나 아니면 뭐 일라이 릴리에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거나 실적으로 올랐거나 그와 상관없이 시장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대거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 의외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시세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이제 분출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다 분출되었을 때 실제로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오히려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부터는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경계감도 동시에 좀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종효 이사의 픽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 섹터를 집중 점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 역대급 급락이 나온 이후에 회복 탄성이 좋았던 섹터에 대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섹터가 어떤 섹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급락할 때 버텼던 과대 낙폭 이후에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버텼던 쪽의 회복 탄성도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주다라는 분석인데 이제는 경계감 좀 필요합니까?
네, 뭐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그룹주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당장 주가가 급락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뭐 좋은 업종, 뭐 실적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뒤늦게 목표가를 올리고 할 때가 제가 보기엔 가장 경계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왜 좋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시고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이제 각자 개인이 판단하시겠죠.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조선업종을 더 사는 것보다는 조금 줄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주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보를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Q와 P가 모두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사님이 이 P와 Q 모두 오르는 것을 잘 보세요라고 조언을 왕왕 해주셨었어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게 뭐 화장품, 뭐 식품, 뭐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뭐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현재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Q와 P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신조 성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6월 들어서 상승폭이 넓어지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두 달 전에 조선업종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모멘텀이 추가됐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네. 그동안은 LNG가 끌어올렸는데 컨선이 올라가고 있다. 컨테이너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미국 MRO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조선업종의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속도는 조금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선이 크게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LNG는 어저께 나온 뉴스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QP 쪽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즉 이것은 주가가 올라간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향후 수주가 늘어날 때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를 잘 분석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Q와 P는 일단 모두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체크할 내용들을 확인해 봤죠. 자, 그러면 조선주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호재가 정말 많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나온 리포트도 보면 증권사에서 선가가 장기간 우상향하면서 호경기가 조선전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호재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저도 if를 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 준비된 그림 확인해 볼까요? 자, 전 세계 경제가 어쨌든 40%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지금 톤과 마일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거리와 양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경기 침체는 맞는데 슬로다운이냐 급하게 가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상반기 부양책 쏟아부었는데 경기가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전 세계 40%의 경기가 별론데 해상 물동량과 거리가 늘고 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논리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거리 왜 늘었을까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쪽이 막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때문에 결국은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다 보니까 거리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걸려서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6개월 걸리는 거죠. 나간 배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물건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고 선가 올라가고 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전쟁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지역 분쟁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속 베팅한다라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던지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양은 왜 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물동량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내기를 신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톤은 그런 물동량 증가가 분명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다? 쉬인, 테무,
알리, 이게 중국에서 쌓여있는 엄청난 생산량들을 마구 밀어내면서 나타나고 있는 톤의 증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톤과 마일이 증가한 것도 맞고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톤과 마일이 계속 지속되면서 현재 아까 올라가고 있는 신조 성과를 끌어올리고 전체적으로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8월 달에 뭔가 미국의 법안이 나오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톤과 마일 둘 다 줄어들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그럼 이거 추세 반전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이 해답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시죠. 네, 일단 주가의 추세 반전인가, 이익의 추세 반전인가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주가의 추세 반전은 당장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익의 추세 반전인가? 이것도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익은 과거에 안 좋았던 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좋았던 수주 물량이 올라가면서 네.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이익 증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까지 지금 시장에서 높이 베팅하는 건 내년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를 따져보고 싶은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후판 가격을 보시면 원재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 회사는 바보입니까? 계속 가격을 내려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조선업종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조선업체와 포스코의 후판 협상이 안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너희 시황 좋은데 후판 가격을 왜 안 올리냐라고 하고 싶은 거고 철강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다른 데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너희는 왜 싸게 우리한테 주느냐라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일방적으로 누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요. 과거에 철강업계가 조선업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해서 굉장히 가격을 후하게 쳐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려가고 있는 후판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저의 결론은 조선업종의 주가는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신규 매수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선주 대부분 종목군들의 밸류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걸 계속 스스로 증명해야죠. 저는 증명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대로 2027년, 28년에 뭐 영업이익을 지금 뭐 7, 8%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막 1, 2%를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에게 뭐 그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양상이라고 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부터 신규 매수는 멈추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이익 관리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 노출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 2달 전쯤 조선주 이야기하면서 탑픽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이야기를 주셨는데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차트가 예쁘게 잘 올라와 줬어요. 이 보유자분들에게 조언을 혹시 해주신다면 앞서 홀딩이라고 하셨거든요. 추격 매수는 안 한다.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 보유자들은 일단 홀딩을 해보자. 혹시 뭐 기간 같은 것도 가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정도가 저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톤과 마일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소위 운임이 증가하는 그 요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8월 달이 되니까 실제로 SCFI 같은 네. 상하이 운임지수가 서서히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물량을 늘릴지 말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그냥 홀딩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탑픽은 여전히 HD 한국조선해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 김종효 이사님 따라서 HD 한국조선해양 만약 편입하셨다면 참 든든한 포트의 구성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홀딩하자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